예전에 메이크업 자격증도 따고 연예인들이 다니는 청담동 샵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긁어요. 그럼 이렇게 묻거든요. 이것도 피부결 방향으로 확실히 이렇게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진짜 결과 값이 다르거든요. 이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제품인데 저한테 정말 잘 맞더라고요. 이 쿠션이 좋은 게 수정을 해도 뭉치지 않고 피부 표현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한쪽, 이게 안 한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호루입니다. 좋아. 주호루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화장 진짜 잘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니, 오늘은 피부 관리 방법이 아닌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댓글에 보면은 진짜 많았거든요. 화장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주호루님은 피부 관리실 원장이지 메이크업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은 피부관리실 원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메이크업 자격증도 따고 연예인들이 다니는 청담동 샵에서 일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전문가 출신이신데.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쿠션 진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쿠션 바를 때마다 양 조절에 실패해서 코 옆에 다 뜨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여름에는 잘 사용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건조함 때문에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쿠션을 써도 화장이 잘 먹는 방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평소 쿠션이 얼룩지고 뭉치고 뜨고 이런 고민들을 가지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러면 쿠션 완벽하게 바르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고! 주호루님, 그러면 쿠션을 바르고 들뜨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들뜨는 이유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쿠션을 바르기 전에 기초 제품을 잘 발라주셔야 돼요. 이게 건물 공사로 비유해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우리가 얼굴에 기초 제품을 발라서 1층을 채우고 그 위에 선크림을 발라서 2층을 채우고 또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3층을 채우고 계속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층이 튼튼해야 2, 3층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1층이 기초 제품을 제대로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아무리 좋고 비싼 제품을 발라도 피부에 잘 밀착될 수가 없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품을 잘 바르는 게 피부 메이크업에서 가장 핵심 요소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메이크업 쌤이 말씀하신 거 보고 되게 공감했던 말인데 기초 제품 바르는 건 풀칠이다. 네? 풀칠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부 위에 파운데이션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부 표면 위에 딱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피부 표면 위에 잘 붙이기 위해서는 기초 제품으로 풀칠을 잘 해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앞에 말했듯이 쿠션을 잘 바르려면 스킨케어를 잘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킨케어 잘 쌓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건조한 게 수분을 잘 못 채워줘서 그렇거든요. 수분 크림은 그냥 막을 씌워주는 용도라서 이런 토너로 수분을 잘 채워줘야 돼요. 그냥 쓰시는 토너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냥 손으로 발라서 이거를 핀을 꽂아요.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잘 바를 수가 없어서 이런 잔머리들은 핀으로 잘 고정을 해야 우리가 피부에 잘 바를 수 있겠죠? 우리가 바를 때도 피부결 방향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래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이렇게 흡수를 시키는데 저는 토너를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토너를 많이 쌓아줘야지 속 건조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발라줄게요. 근데 이렇게 바를 때는 또 시간차가 중요하거든요. 막 물방울이 맺혀있을 때 바로 바르면 안 되고 한 80% 흡수됐을 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발라주고요. 그래서 다른 앰플이나 크림 바를 때도 시간차를 지켜서 발라주시면 나중에 쿠션을 발랐을 때도 속건조 이런 게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80% 흡수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저는 앰플을 바르거든요. 한 방울씩 바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중지랑 약지만 사용해요. 왜냐면 검지랑 엄지는
제품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세균이 있으니까 여기 안 닿는 부위로만 해주고 있어요. 저는 코랑 턱은 굳이 한 방울 다 안 바르고 그냥 남은 양으로 발라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피지 분비가 저는 많이 돼서 많이 바르면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기다려줘요. 앰플이 한 80% 흡수가 된 것 같다 하시면 그때 수분크림으로 막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수분크림을 스펀지에 묻혀가지고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손에 묻혀서 하다 보면 피부 결대로 바르긴 하지만 골고루 펴발라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스펀지로 하게 되면은 골고루 발려지면서 피부 결대로 잘 먹더라고요. 그냥 손으로 발랐을 때랑 스펀지랑 발랐을 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은 피부를 보시면 울퉁불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손으로 바르게 되면 이런 곳까지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근데 스펀지는 균일하게 이런 곳까지 다 채워주기 때문에 화장이 잘 먹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쿠션을 올렸을 때도 예쁘게 잘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분크림이랑 선크림을 스펀지를 이용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스펀지는 올리브영에서 파는 이런 필리밀리 80개 들어있는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번 쓰고 버려요. 왜냐면 세균 번식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매번 빨아쓰기가 되게 귀찮더라고요. 근데 스펀지를 사용해서 바를 때는 수분크림을 좀 많이 바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스펀지에 다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시는 거에 2배 정도 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얼굴에 펴발라줄게요. 이것도 피부결 방향으로. 근데 확실히 균일하게 발라지는 것 같아요. 눈으로만 봐도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랑 차이가 있어요. 꼼꼼하게 다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 선크림도 여기에 짜서 발라줄게요. 새로운 스펀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새로운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수분크림 짜서 발랐잖아요. 그냥 거기 위 그 스펀지 이용해서 똑같이 발라줄게요. 그냥 짜서 그리고 너무 세게 압을 주고 하면 여기 피부에 자극이 가서 이게 피부 열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살살 자극이 없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스킨케어는 끝났어요. 그래서 쿠션을 하기 전에 쿠션이 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킨케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쿠션 바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쿠션을 발라볼 건데요. 조은희님은 어떤 제품 쓰세요? 저는 23 years old의 하트리프 싱 커버 쿠션 21호를 써요. 이게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제품인데 저한테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퍼프를 준비하셨으면 일단은 여기 전체에 묻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래 부분만 얹힐 거예요. 왜냐면 여기 부분은 깨끗한 부분으로 이렇게 뭉친 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다 묻혀버리면 이게 잘 안 풀어지고 계속 뭉치기만 해서 깨끗한 얼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묻힐 때는 위 부분이 안 닿게 그냥 이 정도? 여기만 묻히게. 그런 다음에 여기에 물방울이 맺혀 있거든요. 물방울이 맺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균일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손등에 덜어서 양을 조정해 줄 거예요. 그냥 톡톡톡 해주고 어느 정도 여기 물방울 맺힌 게 없어지게 해준 다음에 얼굴에 해줄 건데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두꺼운 피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많은 양을 얇은 피부에 바르게 되면 뭉침 형상이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은 두꺼운 피부부터 발라줄게요. 그래서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를 때도 팍팍 바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 바르고 우리가 여기는 모공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기면 모공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밀어요. 강도는 살살. 그리고 이렇게 중지를 이렇게 해서 세 손가락을 끼면 꼼꼼하게 안 되니까 중지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얇게 해서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를 채워줄게요. 그 다음에 남았잖아요. 이런 거는 그 외곽 부분을 두들겨줄 거예요. 외곽 부분은 머리카락도 많이 붙고 이러니까 두꺼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은 양으로 두들겨주고 매끈해졌죠? 진짜 얇게 발랐거든요. 그 다음에 넓은 부위는 이마잖아요. 그래서 이마를 바를 때도 이렇게 한번 꾹 찌르고 물방울이 생겼으니까 여기 손에 다시 양 조절을 할게요.
양 조절해서 이마를 바를 건데 저희 이마가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여기 다 바르면 더 넓어 보여요. 그래서 한 이 정도만 80% 정도만 바른다 생각해 주시고 이마를 바를 때는 중안부가 깨끗해야 얼굴이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마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중앙부인. 그래서 미간부터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남은 양으로 이런 데 발라주시고 눈두덩이는 눈을 깜빡깜빡 많이 해서 빨리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바를 필요는 없고 여기 눈썹 밑에만 발라줄게요. 눈은 아이 프라이머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아이 프라이머가 섀도우를 올렸을 때 섀도우의 지속력을 높여주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걸 바르면은 여기 주름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아이 프라이머로 지속력을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발라주셨으면 턱이랑 코를 바를게요. 한 번 더 묻혀서. 왜냐면 턱이랑 코는 막 많은 양이 필요 없으니까 소량만 묻히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저처럼 코랑 턱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양을 했을 때 진짜 빨리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이렇게 쓸듯이 해주시면 무너짐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자주름은 그러니까 주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많은 양을 하면 나중에 되면 여기 주름이 더 뭉쳐 보이고 더 부각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은 양으로 소량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욕심내지 말자. 욕심내지 말자. 여기는 눈 밑이라 살이 연하기 때문에 진짜 약하게 두들겨주고 이렇게 두들길수록 피부 표현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넓은 부위니까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쿠션 양을 조절할 때는 손가락 개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손가락 개수랑 처음에 여기 손등에 이제 양 조절해주고 그 양으로 소량씩으로 너무 많은 양을 하게 되면 두껍게 표현될 뿐만 아니라 진짜 화장 엄청 진하게 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얇게 쌓아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같은 두께라도 한 번에 쌓는 것보다 이렇게 얇은 층으로 여러 겹 쌓았을 때랑 진짜 결과 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 조절을 잘 해줘서 살살 다독이듯이 여러 겹으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한쪽, 이게 안 한쪽. 보이시나요? 전 보이는데. 그리고 스파츌러로 쓰는 방법도 있다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가요? 그것도 진짜 바쁜 현대사에 좋죠. 그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긁어요. 그럼 이렇게 묻거든요. 이렇게 묻혔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얇게 펴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펴바르고 이제 퍼프로 두들겨 주면 돼요. 이게 아까 알려드린 방법도 정말 좋지만 이게 손에 익으면 그냥 슥슥슥 하고 두들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네. 순식간에 다 바르는 거. 그렇죠?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파츌라로 했을 때는 진짜 바쁠 때 그냥 싹싹싹 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제가 쿠션으로 이 두꺼운 피부부터 올렸을 때는 행사 있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약속 있을 때 그럴 때 공들여서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부터 얇게 올려서 해주시면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바쁜 현대사회, 여기는 뭐 중요한 약속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쿠션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분을 잘 보고 사시는 게 좋은데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유기자차 성분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쿠션 자체가 세균 번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쿠션은 빨리빨리 사용하시고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저에게 맞는 성분을 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이 같은 데서 성분 잘 체크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쿠션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쿠션을 다 바르고 무너졌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럴 때는 진짜 좋은 방법은 그냥 클렌징 티슈를 무너진 부분을 지워주고 그 다음에 수분크림 발라주고 다시 쿠션을 하는 거거든요. 이 쿠션이 좋은 게 수정을 해도 뭉치지 않고 그냥 피부 표현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잘 해주시면 무너짐이 적거든요. 그래서 지속력도 오래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초 공사를 한번 잘 쌓아보세요. 그러면 잡티 있는데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보시면 이런 거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쿠션으로 가려도 되지만 컨실러로 가려주면 진짜 얇게 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 컨실러가 쿠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컨실러를 이용하셔가지고 접티 부분에 찍어 점도 없애버려. 점도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어졌죠? 이런 다음에 바로 퍼프로 두들기면 덜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좀 기다렸다가 쿠션을 묻혀서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커버가 더 잘 됩니다. 바로 하면 왜 안 되는데? 이게 바로 흡수가 돼버려요, 이 퍼프에. 그래서 지워져요? 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굳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좀 굳었으면은 여기다가 진짜 소량만 찍어가지고 양 조절하고 여기 부분을 두들겨줘요. 커버가 됐죠? 주호로님은 추천하는 제품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요. 오늘 사용한 제품 23 years old. 박스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 케이스도 예쁘지 않아요? 깔끔하고? 되게 예쁘죠? 이게 에이블리에서도 1위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진짜 민감하고 여드름 피부잖아요. 그래서 쿠션 제품을 고를 때 되게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논코메도제닉 임상 완료를 한 제품이고 논코메도제닉이 모공을 막지 않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드름 피부한테도 적합하고 원래는 제가 화장을 했을 때 되게 답답하고 이랬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뭔가 편한? 피부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얇게 발리지만 커버력이 좋아서 이게 얇게 발리는데 커버력이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이게 제가 아침에 화장을 하고 밤까지 일을 했는데 그때 봐도 진짜 다크닝이 적어서 피부톤이 균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분이 많아서 지속력이 적게 가는 편인데 이거는 지속력도 길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핑크 베이스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거는 베이지 색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본 순간 어둡겠다 했는데 올리니까 또 괜찮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바를수록 자기 피부에 맞게 이게 흡수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쿠션은 뭐 여드름 피부나 민감성 피부 그리고 내가 화장을 했지만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은 쿠션이 안 뜨고 그리고 지속력도 길고 뭉치지도 않고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기초 제품을 잘 해왔기 때문에 트러블 올라올 일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쿠션을 발랐을 때 들뜸이나 아니면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쿠션 해보세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화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가 중요한데 그 기초공사는 뭐냐? 스킨케어 제품을 잘 쌓아야 된다. 두 번째는 손등에 양을 조절한 다음에 두꺼운 피부부터 올려준다. 그래서 두꺼운 피부에서 얇은 피부로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마는 좁은 이마는 그냥 다 발라주시고요. 넓은 이마는 이제 80%만 발라주기. 넓은 이마는 전체를 다 바르게 되면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80%만 발라서 이마가 좁아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마를 바를 때 순서는 미간부터 얼굴 중앙부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미간부터 시작해서 양을 조절해서 발라주세요. 턱코는 여기는 유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 쓸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고를 때 팁은 민감성 피부는 나에게 맞는 성분이 있는지 아니면 안 맞는 성분이 있는지 잘 체크하고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유기자차 성분이 있는지도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쿠션은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팁은 얇게 발라서 여러 번 쌓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그래야 무너짐도 적고 지속력도 오래 갑니다. 이게 들뜸 없이 바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쿠션 나왔을 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다가 찾게 된 방법이니까 만약에 쿠션 때문에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막 상하고 그런
그러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속상하거나 짜증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피부 꿀팁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주변 분들 중에 쿠션 바르는 방법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짝꿍 주호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